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특히 이 영화 너무나도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 운전병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 분위기가 또 엄청납니다. 특히 이 피아노 폐허가는 안에서 그 피아노를 연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아노가 아닙니다.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쇼팽 큰 실수를 합니다. 리스트 연주에 창조 추정을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돼. 이게 지금 누구의 연주예요? 그 엄청나게 잘 치는 리스트 연주회에 창조 추정을 하고 사람들은 더 비교를 했습니다. 쟤는 뭐야? 이런 거지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대 기피증이 더 커졌습니다. 쇼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중 앞에서 연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중은 나를 엉두르며 질시시킨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얼어붙게 한다. 정말로 연주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16살짜리 소녀와 사랑에 또 빠집니다. 이 여자분하고 잘 됐으면 나머지 피아노 협주고 1번도 이분에게 흥정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엔 라이프치히 슈만과 지금 멘델스존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에 가서 또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은 자기하고 뭐가 이렇게 성식이 일어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클라라 비크라고 하는 아주 눈이 크고 예쁜 피아니스트였어요. 이 클라라 비크는 나중에 클라라 슈만이 됩니다. 슈만의 아내였던 사람이었고요. 그 슈만 잡지사에서 또 하나의 큰 글자로 한 사람을 호평을 합니다. 모자를 벗어라. 천재가 나타났다. 바로 쇼팽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쇼팽은 그 사람이 너무 과장해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부담을 느꼈다. 자, 이 시대의 음악가들이라면 누구나 걸리는 병,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시대의 예술가들의 전기를 찾아보면 결핵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쇼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36년 몸은 지금 아프고 건반에 피를 토하고 있는 이 쇼팽에게 리스트가 누군가를 소개해 줍니다. 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너를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여자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조르주 상드였습니다. 쇼팽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소설가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 미인이 아니에요. 절대 미인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외모가 굉장히 유명해서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 좋게 말해서 전통에서 자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전통에서 자유로운 여인.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남자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던 여자분이었고요. 그 옛날에 또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성 해방운동가였습니다. 쇼팽은 거부감을 표현했고 상전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쇼팽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혐오스럽다. 너 지금 나를 아프다고 소개시켜준 분이 왜 저래? 뭐 이런 거예요. 리스트가 좀 엉망스럽겠죠. 아무튼 열받지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만들어지게 되는 쇼팽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요. 조르주 상대 역할을 했던 분들은 절대 미인들이 아니에요. 쇼팽의 블루노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걸로 유명하지만 소피 마르소는 조르주 상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딸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조르주 상드가 여러 예술가들의 만남을 주선해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를 누구냐 하면요. 하이네, 르라크로 같은 화가, 발자크 같은 문호, 베를리오즈 같은 음악가 다 이 여자분이 소개시켰습니다. 당신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알아. 다 옛날 남자친구들이에요. 이분이 좀 전통에서 자유롭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이 르라크로라고 화가는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나중에 음악가 전담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쇼팽을 그렸어요.
들라크로아가 그린 쇼팽의 초상이고요. 저쪽이 동시대를 살았던 파가니니의 모습입니다. 역시 들라크로아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쇼팽이 상대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그러셔봤자 저 안 넘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랑에 빠졌고요. 또 그래서 이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잘생겼다는 휴 그랜트가 쇼팽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흥 환상곡이라는 영화였고요. 자, 이제 몸이 아픈 쇼팽을 조르지 상드라는 여자분이 옆에서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고 돌봐주고 갔습니다. 돌봐주기. 쇼팽이 그 여자분의 두 아이를 돌봐야 됐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던 결핵이 재발됩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게 돌아갑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이 여자분 놀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섬에 요양을 가세요. 마요르카 섬, 또 마조르카 섬 이렇게 부르는 섬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아파서 이제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찾아왔던 의사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쇼팽한테 했다는 얘기가 너는 죽어가고 있다. 이미 죽었다. 오래전에 죽었다. 어쩌겠습니까? 죽었다는데. 그러나 쇼팽 계속해서 힘을 내서 작곡을 합니다. 군대 폴로네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로네즈라는 음악은 항상 짠짜자자짜짜짜짜짜짜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쇼팽의 폴로네즈는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습니다. 무려 17개가 되는 그런 폴로네즈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유명한 곡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번 폴로네즈. 결국은 나중에 그 폴로네즈 리듬을 같이 가는 그런 곡.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6번 폴로네즈 영. 그러나 이 곡은 그 리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이상한 음역을 연주하고 그러나 이게 전주입니다. 이런 괴상한 전주가 지나고 나면 진짜 폴로네즈가 등장합니다. 아마 그 진짜 멜로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거라고 해석으로 많이 들어봤던 곡입니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영 폴로네즈입니다. 역시 그 리듬을 가지고 있죠. 상드의 별장에서 이제 둘이서 좀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합숙을 합니다.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합숙을 해요. 정말 난장판입니다. 저는 그 쇼팽의 영화들도 많이 봤지만 그 영화에서 특히 이 시기가 나오면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쇼팽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전주곡집을 내놨습니다. 전주곡.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주라고 하면 다른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연주하는 짧은 곡들입니다. 그러나 쇼팽은 이 전주곡마저도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연주회용 작품으로 따로 만들어냅니다. 무려 24개를 만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팽의 전주곡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음악은 15번째 전주곡 빗방울이죠. 창밖을 쳐다보다가 비가 오는데 그 빗방울이 계속해서 옆에 창문을 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하고 있으면 계속 손이 가운데 와서 한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곡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빗방울 전주곡. 비가 올 때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빗속에 반사능이 있어서 좀 문제지만. 자, 두 번째 전주곡도 있습니다. 뭔가 절뚝거립니다. 굉장히 좀 곡이 괴기스러워요. 이런 곡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가립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지나치는 이런 곡들조차도 천재적인 영화 감독은 그 음악을 꺼내서 자기 영화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잉르마르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의 가을 소나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5분이 되면 극장에서 반이 자고 10분이 되면 전체가 잡는다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잉르마르 베르그만. 굉장히 연극적인 작품이었고요. 이 영화에서는 과거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가 지금 현재 피아니스트인 자기 딸과의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찾아온 이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레슨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연주하는 곡이 바로 이 2번 전주곡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won't bother going into the technical side, which wasn't bad. Though it was unwise not to take a bit more interest in the chord or fingering, it often helps with interpretation. But for now, I'm talking about the concept primarily. Chopin was rich in feeling, yeah, but not gushy, it's not the same. There's a great difference in motionless and sentiment. The prelude you just played tells of anguish that's suppressed. It's not what breathes. You should be very clear, harsh, and tranquil. Take the opening, for instance. It hurts, but it never shows it. And then a short release. But it's very fleeting, it hardly lasts, and the pain is the same. Neither heightened nor diminished. But there's something persistent throughout. Chopin was proud, sarcastic, passionate, tormented, and very naïve. In other words, he wasn't a sentimental woman. This second breath must be made to sound almost unequal. Never allow it to become irritating. It should sound wrong. You battle for the reason, finally manage to end up triumphant. And listen to